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올라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현대 기아차의 외부 기업에 대한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3사는 향후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및 인도 특화 전기차 개발 등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LG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식회사 LG를 비롯해 LG전자와 LG화학 그리고 물류 계열사 판토스 등으로 공정위는 물류회사 판토스에 LG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젠이 1,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젠은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항암바이러스 팩사백과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투여 등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기술 수출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화요일장인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가운데 달러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은 대형주의 주도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시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도 챙겨보셔야 하는 시장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9% 하락한 2177.6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반등에 성공합니다. 삼성전자는 0.48% 상승한 43,900원에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대 상승세로 20만 원대를 지지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넘는 상승 속에서 35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6% 하락한 748.9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77,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신라젠도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66,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HLB는 2%대 하락 속에서 82,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펄어비스는 6% 가까운 하락 속에서 173,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특별하게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처음으로 또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화요일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 벌써 방송이 된 것 같은데 화요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새롭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초반에 또 봉투 선생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도와드리는 게 거의 첫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시장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 지수도 결국엔 또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수급 쪽으로 좀 동일하게 이어갔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그리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역시 강한 그런 출발을 좀 기대를 했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곧바로 꺾이는 흐름이었어요. 결국은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61선과 121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 않습니까? 61선이 오늘 드디어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년 만이에요.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의 결과는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61선과 121선의 간격이 계속 좁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수가 곧바로 꺾인다고 하면은 또 결과가 바뀌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캔들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부분인데요. 결국은 코스피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을 때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해외 증시가 약했어요. 장중에 해외 증시의 흐름이 약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하락했고요. 미국 선물도 약한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강한 반등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역시 장중에는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막판에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 때문에 지수가 약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제약업종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제약업종이 상승하는 날은 거의 예외 없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이 크게 빠졌을 때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제약업종이 약하면서 대형주들도 덩달아서 약한 흐름, 그러면서 지수도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꼽으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선물의 흐름, 이 동일했다. 장중 분봉의 흐름이 동일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이나 코스피나 먼저 끌고 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흐름이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거의 비슷했어요. 눈치 보기 장세가 뚜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전자의 어떤 수급의 흐름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기전자의 수급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전체에 대한 수급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에서는 역시 코스닥이 가기는 좀 힘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의 결과를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술적으로는 고점의 징후가 좀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좀 강하게 가기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차트의 모습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차트의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흐름이 그런 모습이 좀 바뀌는 흐름 아닙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었었죠.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관 역시 그렇게 강하게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강하게 가기는 어렵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몇 종목 정도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한 흐름이었고요.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그 상승과 하락의 그 개수, 크기를 비교를 하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크면서 역시 지수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은 조금 더 약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었죠.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눈치 보기가 좀 극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해외 증시가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장중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더 강하게 조금 더 가준다면은 조금 더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시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조금 버티는 힘이 조금 더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 이런 모습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원봉 마감을 했죠.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뭐 만기주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지라고 그러죠. 십자형의 캔들이 나오고 나서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는, 그래서 약간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꺾이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캔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죠.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하락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좀 약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죠. 분봉을 보시면은요. 자, 막판에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서 상승을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하락을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막판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어떤 주가 관리, 그 지수 관리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내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굉장히 심하게 출렁이었죠. 다른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렁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선물도 똑같습니다. 시작에 급등하고 곧바로 급락한 후에 반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눈치 보기가 극심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자, 이런 흐름의 영향은 역시 중국 시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하락했죠. 그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강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좀 한국 시장이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히 해외 증시에서 한국 시장을 도와줄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업종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가 거의 보합권 정도에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건 다른 대형주들이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과 상승한 종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낙폭이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대형주가 굉장히 약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이 가장 중요하죠. 제약업종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상위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상승과 하락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의 크기는 크지 않았는데 하락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LG전자라든지 카카오 뭐 이렇게 4% 넘게 상승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없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보시면은 자, 거의 파란색이죠.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100일까지 보더라도 좋지 못한 흐름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었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에서 지수가 상승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매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건 개별주 쪽에 매수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개별주를 많이 매수하면서 어떤 그 흐름을 기대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특히 좀 매도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가 여러모로 힘든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멈춘 상태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선물에서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13,000 계약 장중에 13,000 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이후의 흐름은 역시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고점을 다시 뚫지 못하고 역시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혼자서 어떤 그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은 좀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에 연동해서 나올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의 흐름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물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겠죠. 해외 증시가 어떤 나머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기 상승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1선이 120선을 돌파했죠.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지수가 버티거나 더 가면서 이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버텨주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최소한 단기 고점에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이 정도로 오늘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모두 약보합권 마감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그리고 해외 증시에 대한 약세 흐름, 거기에 전기전자의 약세까지 더불어서 오늘 좀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코스닥이 더욱더 하락폭이 컸었던 상황인데요. 대형주의 약세와 그리고 제약업종의 흐름을 토대로 좀 많이 갈 수 없었다라는 부분, 기관에 대한 수급 이탈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일단 코스닥 지수에 대한 하락 흐름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까요? 네,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스피 의약품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낙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더 빠지게 되면은 저점 이탈하면서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미보유자는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미 위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더 하락하게 되면은 손절은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 조금 반등을 기대하면서 조금 홀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요인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삼성물산과 삼성 SDS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또 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수색을 했는지 냐면 그 상황을 보니까 2015년이었었죠. 당시에 상장 당시에 어떤 흐름을 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에 거래소의 어떤 규정을 변경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게 특혜를 주기 위한 변경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물론 정확한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어떤 조사를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냈었지 않습니까? 고의분식이라는 결론을 냈고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거래가 재개가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건 좀 불안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삼성물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단기에 조사를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짧게 끝날 게 아니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리해서 이런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추세가 끝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이후에 꺾이는 흐름이었었고요. 어떤 악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좀 꺾였다는 게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라는 이런 불안한 요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재개되고
지금도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반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세적인 어떤 흐름, 최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하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현재 주가인데요. 최근의 저점이 여기입니다. 거의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여기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낙폭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락하게 되면은 저점을 이탈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점까지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떤 그 악재가 발생하기 전에 악재가 이미 발생을 했었죠. 그 거래 정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흐름과 가까워졌다는 건 현재 주가의 흐름이 현재 약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상장 폐지에 대한 것들은 해소가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약하다는 건 추세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수의 흐름이 혹시라도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확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이 위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더 하락하면은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이제 품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상승이 혹시라도 나와주면 적당히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하자는 것이죠. 자, 길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2만 5,500원이 저점이고요. 60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 투자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거 100만 원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주가라는 게 어떤 그 적정한 주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과 어우러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수의 흐름도 좋지 않았지만은 과도한 어떤 적정 가치에 비해서 과도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나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시가총액을 감당하려면은 엄청난 흐름이 나와야겠죠. 셀트리온 같이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들도 주가가 결국 꺾이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그만큼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작정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건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제대로 조정받지 않으면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재매수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를 상승시킨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지수가 반등할 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같이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가 어우러졌다. 실적이 좋은 흐름, 그리고 또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런 상황에서 지수까지 반등하니까 주가가 반등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조건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상태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단기 중기로 적당한 수익이다. 그리고 단기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좀 급한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그렇게 아주 긴 종목은 아니죠. 1999년에 한 게임으로 출발했었죠. 그리고 2000년에 네이버에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이게 게임 산업이
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NHN 엔터테인먼트가 됐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IT나 엔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주는 이제 게임 쪽이 되겠죠. 어쨌든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은 분할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흐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100%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요. 사실 기업이 가진 어떤 가치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흐름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지수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수의 흐름을 더 살펴봐야 할 그런 종목이고요. 다만 기업의 흐름 자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정말 그 가격 메리트가 너무 심하게 빠졌나 싶었을 정도가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묻어둘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1조를 넘었어요.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그 기대감, 실적이 나온 것이죠.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디지털 콘텐츠 업종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게임주들이 또 대형주들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향까지 받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죠. 자, 추세적으로 갈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서서히 매집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오히려 맞다는 것이죠. 물론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온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서서히 반등을 시키고 이렇게 급등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지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온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이 안정적이고 좋은 흐름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수가 꺾이기 전에 상승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 같지만 아직도 여기죠.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죠.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런 흐름 정도는 나왔었는데요. 추세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강하게 흐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후에 한 번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 접근하시고 아니면은 관망을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관심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보유자는 홀딩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참 시끄럽기도 한데 이 NHN은 또 다른 섹터로서도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확실한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4% 넘게 빠진 상황 속에서 85,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가격대 새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일단 이 전의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간의 흐름 그리고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관련된 섹터까지 또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는 아마 서울경제TV를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낯익은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크린앤사이언스를 살펴보면서
2001년에 신규 상장했었는데요. 신규 상장주들의 어떤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상장했었죠.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고 엄청난 급등을 했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그런 흐름이 어떤 그 신규주들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크리엔사이언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 종목은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요.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흐름이 좋은 종목이고요. 공기청정기에 필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흐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크리엔사이언스는 2001년도에 상장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들을 어떤 그런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역사가 긴 종목은 아닙니다. 크리엔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역시 그 최초로 설립이 된 건 1973년이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상호를 변경한 끝에 결국은 2000년에 크리엔사이언스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상장 이후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자, 그리고 이제 신규주의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주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엔사이언스가 신규 상장 후에 강하게 급등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결과를 따라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신규주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는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지수가 크게 폭락했을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됩니다.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수의 흐름이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흐름이 좋을 수가 있는데요.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지수가 크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도 같이 하락했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을 때 1년 내에 가장 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종목도 역시 같이 하락했는데 공모가 이하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폭락했고 종목이 신규 상장한 종목이 공모가 이하로 하락했다 그랬을 때는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만하다. 그리고 여기에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참고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더욱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발굴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다시 빠지고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규주가 같이 하락했다. 그리고 공모가 아래까지 하락했을 때는 적정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 종목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결과를 떠나 접근해볼 만한 하다는 것이죠. 자, 이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가 됩니다. 보호예수라는 것은 과거에는 6개월이었고요. 지금은 1년 보호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가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모가의 경쟁률이 굉장히 공모가 셌었던 이런 종목들이 공모가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모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호예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호예수의 어떤 시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는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은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는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정도 상승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십시오. 공모가 이하에 있는데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랬을 때는 단순히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한 번 정도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수가 하락기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엔사이언스를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2001년이었었죠. 당시에 상장이 됐는데요. 자,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이었었죠.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었죠. 자, 지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2000년 말이었었죠. 2000년 말에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이면은 거의 저점 부근이에요. 고점에서 하락해서 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던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상장 이후에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공모가가 2,200원이었어요. 2,200원 아래로 1,7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결과를 떠나서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다? 그때는 한 번 정도 결과를 떠나서 들어가 보고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손절하고요. 상승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강한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규주에 대한 접근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특정 계절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방지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어떤 건강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잘 관심 종목에다가 세팅을 해 놓으셨다가 낙폭이 제대로 나오는 조정을 제대로 받은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잠깐 관련한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제약부터 오른쪽에 모토니까지 자,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들인데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최근에 LPG 관련한 종목들도 또 새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항상 관심 종목 창에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종목이 새로 발굴되면은 계속 더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정도부터 정석 투자를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 꼭 아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주로 좀 장기간에 대한 그런 전략도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도 정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과 지금도 현재 상황에서도 많이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를 크린앤사이언스를 통해서 접근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07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서울옥션을 매수가 9,50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서울옥션 종가는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9,7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서울옥션 어떻게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들어와야지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의 흐름도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꺾이고 낙폭이 커서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9,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큰 흐름은 한번 끝났어요. 자, 큰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추세적으로 쭉 빠지는 흐름입니다.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지수가 반등할 때 적당히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단기도 반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없어요. 여기에서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손절 마이너스 10%, 상승해도 10% 정도 짧게 보시고요. 이게 어떤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옥션 학점은 B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10% 좀 짧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603님의 질문입니다. BH를 매수가 19,300원에 비중은 3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BH 오늘의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 BH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8,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10%나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재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플 관련주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왔고요. 애플의 어떤 그런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사실 애플 관련주들은 추세적인 흐름은 끝났다고 봅니다. 실적의 어떤 그 한계, 성장의 한계는 이미 왔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있고요. 낙폭이 과했을 때 반등이 나오고 또 어떤 신제품 출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9,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죠. 그래서 이미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꺾이지 않으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셨어요. 아쉬운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면은 일단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본전 오면은 매도 후에 재매수, 그리고 하락하면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아래에서 재매수가 정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로 한번 그 흐름이 나올 만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반드시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도 손절하고 나서 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는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 내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질문 이어갔는데요. 또 다른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7761님의 질문입니다. NS를 매수가 1,950원에 비중은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NS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1,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입니다. 일단 학점은 B고요. 상승하면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십시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본전의 절반 매도하세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하십시오. 자, 비중이 많은데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락했을 때는 일단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은 한번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낙폭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추세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세적으로 계속 홀딩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매수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는 수익 20% 정도 테마주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넣어보자는 거고요. 하락했을 경우에는 본전을 절반 매도 후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S는 B학점 확인됐고요. 상승 시 수익은 20% 이상 또는 본전의 절반 매도 이후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도 역시나 20% 이상에 대해서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상태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역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시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오늘도 보셨을 겁니다. 급등 출발을 했지만 조정을 받았죠.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최소한 약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라고 보고요.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지나친 어떤 큰 기대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급 자체가 변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죠. 변수라고 하면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
보겠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정말 그 급등하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혹시 상승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으로는 변곡점에 놓여져 있고 지수는 중요한 구간에 온 상태입니다. 그 아래에서 해외 증시 변수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